그러면 이제는 화제의 코너가 되고 있는 뉴스 브리핑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 이분이 생각보다 저는 이제 좀 약한 카드라고 처음에 시작할 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가장 강력한 코너가 돼가고 있습니다. 우리 최윤경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코너 얘기였어요? 전 조원진 대표 얘기인 줄 알았어요. 아니요. 조원진 대표는 기대만큼 나왔고요. 우리 최윤경 기자님이 인기가 좋습니다. 제 주변 분들이 최윤경 기자 어떤 분이냐고 많이 물어봐요. 네, 그래서 글쎄 난 잘 모르겠는데 직장인입니다. 직장인입니다. 네. 자, 우리 최윤경 기자님과 함께 최윤경 기자가 뽑은 오늘의 뉴스들 일단 속보도 같이 포함해서 좀 해주십니까? 어떤 속보 원하시나요? 한동훈 장관 원하시나요? 그것도 좀 있었고 그다음에 뭡니까 대주주 요건 완화 이것도 속보로 아까 좀 많이 나오던데 그런 거 그냥 좀 넘어갈까요? 할 수 있는 거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네. 자, 어떤 뉴스부터 갑니까? 네. 657조 예산안 합의입니다. 657조. 우리나라 내년 예산이군요. 네. 이게 예산안이라고 하면 항상 같이 붙어가는 말이 있어요. 수식어라는 게 원래 있잖아요. 예산안, 단군일의 최대 이런 거요? 예산안, 지각 합의. 항상 지각이 붙어요, 예산에. 원래 일정에 끝난 날이 거의 없죠? 네, 12월 2일이 이제 법정 시한인데 그걸 지키는 적이 두 번 정도 있었고요. 거의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 지각 합의라는 게 너무 너무 상투적이잖아요. 당연히 지각이죠. 올해 안에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산은. 내년 예산을. 근데 이제 제가 이 좀 몇 가지 포인트를 잡아보자 해서 갖고 온 건데요. 머리 많이 깎으시는 거예요. 예. 어떤 얘기냐면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2.8% 늘어난 656조 9천억 원 규모로 편성을 했는데 이제 이게 뭐냐면 예산안 합의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을 하잖아요, 9월에. 이렇게 쓰겠습니다. 네, 국회에 이렇게 하겠다고 제출을 하면 그걸 가지고 각 상임위에서 나눠서 부처별 예산을 심사를 합니다.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네. 심사를 하고 나면 그게 이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올라가서 다시 조정을 하는데요. 국회는 예산을 감액할 수만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가져온 거를 깎을 수 있는 권한만 국회에 있는 거예요. 정부는 좀 많이 넣겠군요, 그러면.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정부가 많이 넣고 조금 불려놓으면 국회에서 이제 깎아내는 거예요. 근데 증액할 수 있는 권한은 정부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뭘 늘리려고 하면 이를테면 야당이 뭔가를 하고 싶으면 그건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그 예산을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 약간 부풀려 갖고 오면 야당에서 깎는 게 전쟁인데 이번에는 완전히 반대 국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이 정부에서는 예산을 절대 늘리면 안 된다는 확고한 기조가 있었어요. 좀 이제 나름의 이제 건전 재정 이런 걸 이제 생각한 거예요. 건전 재정의 핵심이고 추경호 장관은 추경 불호라고 할 정도로 정말 돈 더 쓰는 거는 견딜 수가 없어요. 확장 재정 반대론자예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확장 재정은 안 된다. 알뜰하시네 아주. 굉장해요. 이거는 포퓰리즘이다라는 확고한 원칙을 갖고 계시고 이 모든 건 다 대통령의 뜻에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대통령이 당장 그저께에도 이 말씀을 똑같이 하셨어요. 청와대 영빈관에서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하는데 성대모사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과도한 정치와 이념이 경제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확실히 막겠다. 과도한 정치 그만하겠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재정을 확장하려는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으나 정부가 돈을 많이 쓰면 민간과 시장 중심의 투자를 해나가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 기조가 확실히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여당이 협상안은 뭐였냐면 늘릴 수 없어 계속 이거였고 야당은 근데 그럼 깎을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되게 난항을 겪다가 아주 이제 소소한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여당은 자랑하고 있어요. 우리가 애초 가지고 온 그 규모에서 늘어나지 않았다. 이걸 지금 최대 홍보 포인트로 삼고 있고 그리고 야당은 R&D 예산을 엄청 깎았잖아요. 5조 2천억 원을 삭감했어요. 원래 31조였던 것을 5조 이상 깎아가지고 갑자기 왜 연구진들이 불 꺼져서 못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박사들이 잘려 나가고 월급 안 나와서. 근데 그거를 5조 2천억 삭감한 거를 늘려서 투쟁 결과 6천억 원을 늘렸다. 그러니까 원래보다 5조 2천억이 깎였는데 거기서 이제 6천억을 늘렸으니까 대충 한 4조 한 6천억 정도가 깎인 거네요. 봐야죠. 그래서 그 결과 이제 규모가 26조 원이 된 거고요. R&D 예산이. 그리고 제가 아까 그 사진을 굳이 보여드렸던 것은 이게 이제 전라북도 의원들이에요. 전라북도요? 네네네.
전라북도 의원들이 새만금 사업 예산을 지켜달라. 네. 잼버리를 이제 그 계기로 혹은 핑계로 예산을 또 깎은 거예요. 새만금 사업 예산을. 그래서 요거를 1,500억 원 정도였는데 그 3,000억 원을 늘려서 4,500억 원 규모를 만들었다. 저분들 있잖아요. 국회 가면 다 누군지 알아봅니다. 머리로 지역을 알 수 있어요. 왜냐면 단체로 깎았잖아요. 전라북도 그래요? 의원들이. 그러니까 이제 저분 돌아다니실 때 보면 저분은 이제 그 호남 의원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지금 많이 머리가 자라긴 했는데 저때 이제 한때 머리를 이제 심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이. 심으셨는데 깎으려면 진짜 아깝겠다. 네, 그래서 끝끝내 안 깎으려고 하시다가 다음날 깎고 이제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저게 길러낸 머리인데? 네, 이게 다 약간. 아니 탈밍아웃 그때 해가지고 이제 예산 관련해서 근데 아마 많은 저 시민분들 뭐 국민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특히 이제 지역에 가면 정말 아까운 예산이 너무 많긴 해요 사실. 그래서 그렇죠. 야 어떻게 이런 막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삐까번쩍 막 4, 5층짜리 휘황찬란하게 건물 몇백억씩 들여서 막 이런 거가 많다 보니까 서울에도 많잖아요. 강남 스타일 이 있고. 이거 조형물? 네,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옛날에 양산에 예산 낭비 시리즈 취재하러 갔는데 정말 화려한 다리와 화려한 이렇게 항 모양의 구조물 같은 게 있고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튼 이제 이번에 이 예산안에서 제일 이슈가 된 게 R&D 예산, 그다음에 이제 그 새만금 예산, 그다음에 이제 정부에서는 이재명표 예산이라고 해서 꼭 깎으려고 했던 지역사랑 상품권 쓰시나요? 저는 마포사랑 상품권 기다렸다가 많이 사서 쓰는데. 그래요? 네네. 이제 이게 언제 많이 쓰냐면 사람들이 학원비 결제할 때, 그다음에 장 볼 때, 병원 갈 때 이게 다 이제 7%에서 10%가 할인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사고 대기하다가 이거 맨날 매진 사례였어요. 그 돈은 누가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정부 예산 일부, 그다음에 각 지자체 예산 일부. 그 차액만큼을? 네. 그러니까 이게 소상공인을 살리겠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그 성남시장 때 경기도지사 때부터 해왔던 게 전국으로 확대된 건데 이제 사실 없으면 안 될 만한 어떤 복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원이었어요. 영원. 정부에서 아예 깎아왔는데 이제 박박박박박 무게가지고 3,000억 원까지로 늘렸다. 이게 이제 야당의 자랑 포인트입니다. 네, 이 정도고요. 제가 뭐 남들과 다른 뉴스는 하지 않겠다. 하나 더 갖고 왔습니다. 남들과 다른 뉴스는? 그러니까 맨날 우리가 이제 뉴스에서 똑같은 뉴스는 안 한다. 좋습니다. 똑같은 뉴스 하지 않겠다. 예산 부수 법안을 들고 왔어요. 예산 부수 법안? 예산 부수 법안이 뭐냐면 국회에서 이제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게 합의가 되고 나면 오늘 본회의에서 표결을 해서 통과시킬 거거든요. 근데 같이 항상 딸려나가는 세제 개정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법 관련한 개정안들은 예산이 통과될 때 더불어 같이 통과가 되게 되어 있어요. 예산과 관련이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작년에는 뭐 때문에 굉장히 늦게까지 협상이 지연됐었냐면 법인세, 그때 25%에서 22, 23 가지고 계속 싸웠고 소득세, 종부세 이런 것들 때문에 엄청 첨예하게 대립을 했어요. 근데 여기 예산 때 같이 통과가 되는데 근데 이번에 조금 생활 밀착형 그 예산 부수 법안들이 더 많았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결혼을 하거나 출산하는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돈을 비과세 증여할 수 있는 돈을 원래 10년 동안 5천만 원 줄 수 있잖아요. 그거 예전에 한번 뉴스 나왔는데 이번에 이제 통과가 되는 거군요, 이게. 통과가 되는 겁니다. 0세부터 20세까지는 다 해서 우리가 이제 10년에 2천만 원씩 할 수 있는데 20세부터는 10년에 5천만 원을 증여할 수 있잖아요. 이걸 결혼을 할 때나 아이를 낳을 때는 부모님한테 1억 5천까지 받을 수 있다. 양가 3억 받을 수 있다. 근데 이제 결혼 출산 그건 이제 비과세 한다는 거예요? 네, 그냥 증여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부자감세 논란이 있었는데 어떻게 합의하에 통과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업 사주가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줄 때 이것도 원래 60억 원 그 이하 규모에는 10%, 그 이상은 더 증액해서 과세하던 걸 이제 120억 원 이하까지 10% 과세로 감세 범위를 더 확대를 했고요. 금액에 따라서 이제 세율이 계속 달라지는데 그게 이제 맨 처음에 굉장히 나름 이제 저렴한 게 이제 60억까지였는데 전에는 이게 이제 120억까지는 10%만 과세한다. 좋습니다. 아까 그 대주주 양도세 완화도 얘기가 나왔던 게 그 역시 제가 지금 정확하게 액수는 모르겠는데 10억에서 50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도 완화를 했고 그리고 저출산 대책을 담은 것도 개정안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첫째는 세액 공제를 받을 때 자녀 첫째는 15만 원, 둘째 15만 원, 셋째 30만 원이었는데 둘째를 2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5만 원 더 주는 세액 거예요? 공제를 더 해준다. 이것 때문에 애를 낳지는 않겠지만 성의를 보였다. 그다음에 이제 월세 세액 공제는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이던 사람들은 월세 세액 공제를 받았는데 이번에 소득이 8천만 원 이하인 사람까지
세액공제 해주겠다. 네. 요 정도가 이제 예산 합의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또 팬 한 분이 청계산 마그네틱 최 기자님 화이팅하면서 저에겐 진짜 신에겐 한 5분 정도밖에 시간이 없어요. 눈썹이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빨리 하고 가야 됩니까? 그래서? 자, 참. 다음 뉴스 그럼 바로 가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회장님의 갑질입니다. 회장님의 갑질? 네. 어떤 회장이에요? 우리 사회에 왜 이렇게 회장이 많을까요? 먼저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뭐예요? 영상 굉장하죠? 네네. 소리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 회장님이 아니라 주성님 아닙니까? 네네. 좀 그렇게 보이잖아요. 북한 영상 같이. 전 처음에 북한에서 찍어온 건 줄 알았는데 이게 이제 이랜드의 연말 송년회 단체 공연 영상입니다. 아니 저 옷이 저 북한 옷 아니에요? 그러게요. 이랜드 의류도 팔지 않나요? 와. 근데 칼군무 이 심사 기준이 합창에 50점, 이랜드 손동작에 50점. 이랜드 손동작. 네, 아마 뭐 이런 걸까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요렇게 안무를 칼각을 맞추기 위해서 저기 연습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와, 직원들이 저걸 요즘에 한다고요? 네, 네, 네. 되게 충격적이죠. 근데 이거를 직원들이 하고 싶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공연에 나서는 직원들이 400여 명이고요. 그리고 계열사별로 이걸 경쟁을 붙인다고 합니다. 뭐 의류 계열도 있을 거고 관광 뭐 있을 텐데. 있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 계열사별로 해가지고 또 관객을 동원해야 된대요. 그래서 계열사 동원된 관객까지 하면 1000명이 넘게 여기에 투입이 됐다고 합니다. 저거 이제 연말 송년 행사로 보면서 저 공연을 한다는 거죠? 네, 회장님 뿌듯하시죠. 그 칼군무 같은 부채춤 추면서.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랜드 측에서 이제 이거 직원들의 불만이 많이 나와서 우리도 연습 기간을 줄였다. 과거에는 한 달 동안 합숙을 하면서 이 연습을 했다고 하는데요. 닷새로 줄였다. 그리고 이제 그 직원들도 좋아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직원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죠, 뭐. 자율적인 행사다 이거는. 회사에서는 또 그러겠죠. 네, 시키는 게 아니다. 했다고 하고, 근데 직원들은 굉장히 이제 이게 스트레스가 많이 될 거 아니에요. 근무 시간에 연습을 하고 이제 연습이 끝나고 나면 업무를 하는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업무 시간에 저거 연습할 수는 없는 거고. 아니, 업무 시간에 연습을 하고 연습이 끝나고 나면 그 남은 시간에 이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그거에 대한 불만이 매우 컸다. 네, 다음은 요즘 같진 않네. 네, 두 번째는 이 체육 회장님의 또 있어요? 갑질입니다. 갑질이? 네네. 뭐예요, 하나만 갖고 오면 너무 발생 뉴스 같아서 엮어보았습니다. 뭐예요? 오륜기 오랜만에 보시죠. 올림픽. 네네네. 이 양궁하면 누구 생각나세요? 양궁이요? 네. 양궁은 제가 안 해봤어요. 그렇죠. 양궁에 경험이 없으시죠? 네. 양궁에 옛날에 누구 있었는데 그 여자 선수 유명한 사람?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네. 안산도 있었지. 그럼 안산. 요즘 분이에요. 그러니까 안산 선수는 이제 정말 지금 활동하는 선수. 84년도 올림픽에서 그 금메달 딴 분 계신데 기억이 안 나네. 그런데 이 분들이 쟁쟁한 이 그 국가대표 선수들이요. 18일에서 20일 동안 포항 해병대 1사단에서 모여가지고 해병대 캠프 원팀 코리아 캠프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야, 컬러가 일단 해병대 컬러네. 빨간색에 노란색 글씨. 그렇죠. 근데 이게 왜 열리게 된 거냐면요. 그 지난 10월에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 아시안 게임 결과를 본 이기흥 대한체육회장님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왜요?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이 3등을 했는데 이 한국 선수단의 경기 내용이 영 마음에 들지 않는다. 새벽 훈련조차 꺼리는 이 선수들의 정신력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나를 포함해서 국가대표 전원이 해병대 훈련을 받을 예정이라고 누구와도 그때 상의하지 않은 채 그 올림픽 끝날 때 폭탄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 선수들은 어리둥절했겠죠? 해병대 정신으로 다시 가야 된다? 네, 이 도전 정신을 배우기 위해서 원팀 코리아 캠프를 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간 거예요? 네. 해병대 캠프로? 여홍철 선수의 그 딸이잖아요. 여서정 선수. 그러니까 여자 선수들도 다 갔고 그리고 막 이제 국군 체육부대에서 복무를 마친 우리 우상혁 선수도 가서요. 선수 400여 명과 그 각 협회 대한체육회 임원까지 500명이 뜨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진짜로? 네. 근데 이제 또 이기영 회장 피셜 있잖아요. 회장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있는데 캠프를 강행한 게 아니다. 선수들은 오히려 좋아한다. 자발적으로 또 온 거예요? 네, 좋아한다. 근데 이제 되게 웃긴 건 뭐냐면 이분들이 다음 그 올림픽에서도
여전히 국가대표일지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아, 그렇지. 그렇잖아요. 다시 선발 다시 해야 되는데. 네, 근데 2024년 파리 하계 올림픽에 선전하겠다라는 이 정신으로 모였다. 네. 저는 이제 선수촌도 좀 이제 없는 게 안 낫나? 근데 저는 그 기사의 댓글에 공감했던 게 이럴 거면 선수촌을 그냥 해병대 옆에다 두라고. 아니 언제적 막 죽어라는 그 스포츠. 그러니까 약간 닦고 기름치고 조이는 그 정신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언제적이야. 놀 거 다 놀고 잘 거 다 자면 언제 운동하나. 아니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가운데 잘하는 사람 뽑아갖고 선발해갖고 올림픽 나가서 이기면 좋은 거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렇죠. 언제적 라면 2그릇 먹고 뭐 뛰었어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됩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런데 네. 이 기사 이렇게 끝내면 안 되잖아요. 네. 이제 제가 갑질 지수를 가지고 왔어요. 갑질 지수가 네, 뭐예요? 이게 뭐냐면요. 네. 국무조정실 다 권위가 있는 기관에서 받아왔습니다. 국무조정실이 만 19세에서 69세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서 20일에 발표한 거예요. 따끈따끈한 조사입니다. 2023년 갑질 인식 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은 우리 사회의 갑질 문제가 심각하다. 그리고 국민 4명 중 1명은 1년 이내에 갑질을 당한 경험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최은경 기자님도 갑질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저요? 저는 근데 약간 멘탈이 좀 드라이한 사람이요. 그렇죠. 네. 별로 이렇게 누가 갑질을 해도 갑질이라고 느끼지 않을 뿐인 것 같아. 그렇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여튼 이렇게 지금 갑질에 대한 국민들 인식도 안 좋은데 여기에 지금 회장님들이 뭐 칼군무를 시키질 않나 아니면 시대 정신에 맞지 않는 행동들을 많이 하고 계신다. 근데 그 정신력 강화하는 건 뭐 그 목표까지는 뭐 그래 뭐 그럴 수 있는데 그 해답이 해병대 캠프라는 게 너무 올드하다 이거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의 이것도 소개해야 돼요? 혹시 몰라서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소식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내란 가담 트럼프. 내란 가담? 네. 내란 선동 되게 구수한 죄명이잖아요. 이거 낚시를 잘하시네 우리 기자님이. 그런가요? 내란 이거는 팩트를 그대로 들고 왔습니다. 그래요? 내년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잖아요.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출마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있죠. 이렇게. 근데 대선 출마 자격이 없다는 판단이 나온 겁니다. 법원 판단. 이유는 트럼프가 내란에 가담을 했다는 건데요. 미국의 사법부가 내란 가담을 문제 삼아서 특정 후보의 대통령 피선거권을 박탈한 판결을 한 것은 역사상 처음이다. 이렇게 언론들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무슨 사건이냐? 영상을 먼저 한번 보시죠. 이거 이제 유명했죠. 2년 전이에요. 2021년 1월입니다. 1월 6일부터 그 의사당 들어간 거죠? 국회의사당에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했던 분들이 맞아요. 그 당시에 본인들의 시대 정신이 이 불법 조작 선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배워갔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민경욱 전 의원도 저 현장 갔어요. 맞아. 부정선거로 대동단결하고 그 지구촌 하나를 만들겠다고 해가지고 갔는데 아무튼 근데 이게 그 미국 대선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부추긴 측면이 훨씬 큽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지지자들이 여기를 의회를 쳐들어간 거죠. 그래서 막 창문 깨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전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이제 새 대통령을 인증하는 날이었어요, 의회에서. 그래서 못하게 하려고 의사당을 무력 진압을 했다가 정부에다 진압이 된 건데요. 그 뒤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이거 각급 법원에 같이 고소가 됩니다. 사건의 쟁점은 25개 정도의 주에 이 사건들이 들어가는데요. 이 사건의 쟁점, 그 당시 의회 폭동을 내란으로 봐야 할 것인가. 그다음 여기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담했는가. 그다음에 이 의회가 아닌 법원에서 누군가의 피선거권을 다룰 권한이 있는가. 그다음 네 번째, 이거에 대통령도 적용 대상이 되는가. 의원이 아닌. 이런 것들이 주요 쟁점이어서 각급 법원 판단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사문화된 조항인 미국의 수정헌법 14조 3항이 150년 만에 다시 등장을 합니다. 넣어놨는지도 아마 몰랐을 것 같은데 이 재판을 하면서 이 조항이 갑자기 등장을 해요. 이런 조항이 있었어? 네, 그렇죠. 쓸 일이 150년 동안 없었으니까. 미국 역사가 길지도 않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 헌법소를 맹세한 공직자가 미국에 맞서서 내란이나 반란에 가담한 경우엔 다시는 공직을 맡지 못한다. 당연히 그건 그렇겠지. 그렇겠죠. 근데 이걸 쓸 일이 없었겠죠.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 전에 덴버 지방법원은
이제 대통령은 이 조항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내 조건이 다 맞아야 되네, 사실은. 네, 그렇죠. 쟁점이 다 맞아야 되는데 14조 3항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건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상급 법원인 콜로라도주 대법원에서 이걸 뒤집은 겁니다. 적용 대상이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결과가 초래가 되냐면 사실 콜로라도 주에서 대통령의 출마 자체를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주별로 지금 공화당에서 공화당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있죠. 그 경선 투표용지에 트럼프 이름을 적을 수 없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근데 그러면 콜로라도 주에서 경선 투표를 참여를 못하는 사람이 다른 주에 참여해가지고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나? 야, 이거 약간 좀 이런 의문이 당연히 생길 의미심장한 거잖아요. 뉴스가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여기 콜로라도 주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소송이 지금 25개 주에 전방이 걸쳐서 있기 때문에 이 판결이 다른 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도 사실 관심사인 거예요. 뭐 미네소타주 대법원은 이 당내 경선 참여는 공직자 자격과 상관없다라고 하면서 그냥 트럼프 출마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그래요? 아니 근데 어쨌든 그 당내 경선이라는 게 공직자가 되기 위한 경선이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미네소타주 대법원이 그렇게 판단했고 주별 거고. 판단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미시간주 법원은 이 사법부가 대선 출마 자격을 결정할 권한은 없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4개의 쟁점들을 각자 조금씩 다르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트럼프 출마 안 돼 이렇게 말한 데는 이 콜로라도주가 처음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판결이 다른 주에 어떻게 영향이 미칠까가 이제 초미의 관심인 거군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거기 안 나가면 되지 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당연히 연방 대법원으로 이거 끌고 갑니다. 상소를 하려고 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결국에 연방 대법원이 이 키를 쥐고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결정 나오는 게 아마 경선 지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이제 그 경선 이 콜로라도 대법원이 판단은 했으나 이 판결 발효는 내년 1월 4일로 그 시점이 결정이 돼 있고 그 전에 상소를 하면 연방대법원 판단까지는 이름을 올릴 수 있다고 하고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 집행정지도 동시에 신청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 판단도 한번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글쎄 뭐 제가 모든 우리나라 언론사 뉴스나 뭐 이런 것들 다 보는 건 아닙니다만 과연 여러분 어떻습니까? 장르만 여의도보다 더 어떤 뉴스에 대해서 이렇게 입체적으로 법까지 다 조사해서 이렇게 알려드리는 회장님의 갑질 사진이면 그 여론조사까지 이렇게 입체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데가 어디 있을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왜 쫙쫙 빠졌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뭐 잘 버티고 있습니다. 최윤규 기자의 오늘 브리핑도 매우 내용이 좋았고요. 요건 저희가 비록 정량적 평가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할지언정 저는 이거 정성적 평가에서는 매우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최윤경 기자님. 그 불편한 눈썹 와중에도 이 좋은 뉴스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여기 나가면 바로 이제 자석 떼는 거죠? 쌩얼주의자예요 저는. 자석 뛰다가 눈썹 빠진 적도 있죠? 있습니다. 그거 되게 아깝죠? 제가 뉴스를 준비하는 시간보다 눈썹 붙이는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소질이 없어가지고. 눈썹 잘 못 붙이시더라고요. 못 붙여요. 이렇게 딱딱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 그게 좀 잘 안 됩니다. 않습니다. 자, 외모보다는 컨텐츠 내용에 집중하시는 우리 JTBC 최윤경 기자님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